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계 리뷰는 아니고요. 시계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여기 많은 시계줄을 가지고 나왔는데, 각각의 다 특색이 있고, 뭐, 소가죽부터 해서 도마뱀 가죽, 악어 가죽, 모든 가죽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이제 네이비 색상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네이비 중에서도 좀 묘하게 컬러감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고, 광택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브라운 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시중에서 흔하게 보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이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이비 시계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 썼던 밴드는 아니지만 이제 청판 시계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또 블루엔즈 시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특히 태고이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순종 아거 스트랩을 이제 그 네이비 색상으로 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음, 네이비로 준비하면 다른 색상보다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딱 펼쳐놨는데 그 소가죽과 동화뱀 가죽과 악어 가죽 밴드 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소가죽 같은 경우는 어, 어, 아오가죽이랑 살짝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두 가지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도마뱀 가죽입니다. 도마뱀을 펴보시면 이제 옆쪽 뱃살 부분은 이렇게 좀 길다랗게 표시가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컬러감도 굉장히 좋죠. 짙은 네이비인데 굉장히 좋으면서도 확실히 소가죽보다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패턴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계에도 잘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특색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동화변 가죽을 많이 찾으시고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뱃살 쪽의 가운데 부분이고요. 이쪽은 이제 옆구리여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의 시계 줄이 탄생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소가죽이거든요. 보시면은 딱 봤을 때는 이제 악어 가죽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악어 가죽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확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딱 보시면 그래도 이제 굳이 좀 찾아보자면 이런 결들 있잖아요. 이런 결들 같은 경우는 이 소가죽이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그냥 엠보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파여 있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악어 원형은 원래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어 가죽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결이 있는 부분에서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완연한 백가죽에서는 악어 가죽도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두 개 구분 짓기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화면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놓고 봤을 때는 아우 가죽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좀 무게감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도 소가죽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네요. 이 패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우 가죽에 비해서는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확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도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소가죽 같은 경우 더 확실히 이제 내구성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아호 가죽이 좀 더 강하거나 질기거나 이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내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소가죽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고 이쪽으로 이제 그 이 두 가지 면을 결합하기 때문에 어, 소가죽이 훨씬 내구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어,
광택이 있는 가죽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도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광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소가죽이든 아워가죽이든 가죽의 그런 처음에 이제 광택을 무광으로 나오냐 유광으로 나오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택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은 좀 죽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처음 봤을 때 되게 돋보이는 또 그런 느낌은 있죠. 광택이 있으면. 네. 하지만 이제 광택이 있는 줄들은 이제 시계 줄은 아무래도 이제 구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구부러졌다 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이제 이런 쪽에 좀 생활 그 주름 같은 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무광 밴드도 있긴 한데 유광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팅처럼 이렇게 광택을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잘 주름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같은 경우도 네이비지만 이 제품은 이제 좀 톤 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블루 계열의 느낌도 나죠. 네, 블루 계열의 악어 가죽 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확실히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악어 가죽은 악어 가죽만의 확실한 이제 고급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밴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태고이어 스타일의 밴드입니다. 그래서 태고이어 밴드를 원래 순종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악어 가죽이 채택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호환용 밴드라서 소가죽을 이제 악어 가죽 끊어지신 분들은 이제 소가죽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가죽을 쓰면 아무래도 네, 그 시계 고급성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밀턴급까지는 거의 이제 소가죽으로 많이 쓰는데 그 위에 이제 프레디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소가죽과 아워가죽으로 이제 좀 겸용해서 섞어서 써주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죽 밴드로 출시되는 모델은 악어 스트랩을 쓰기 때문에 호환용 밴드도 악어 스트랩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파텍 필름이나 이런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가죽은 전혀 없고 이제 정말 비싼 시계들이 가죽이 특히 많아요. 뭐 노틸러스나 그런 몇 개 그 제품을 제외하고는 파텍 필립 같은 경우는 가죽 시계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거든요. 그 가죽 밴드에 모두 이제 아워 가죽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만큼 아워 가죽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특색 있게 이런 밴드들이 악어 가죽임을 확 알 수 있는 그런 밴드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패턴감 같은 경우는 소가죽은 엠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아워 가죽의 패턴감이 들어간 모델들은 밑으로 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위쪽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제 물론 엠보에서도 정말 악어 가죽 한 마리의 그 패턴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소가죽에서도. 예, 하지만 이런 리얼리티한 그 엠보는 예, 사실 소가죽에서는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유니크한 게 있죠. 왜냐면은 이 패턴은 그 이제 딱 요거의 고유한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엠보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줄 하나만 있다는 그런 유니크함에서 좀 아워 가죽이 좀 더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뭐 이 줄 같은 경우는 디버클도 이렇게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다른 밴드를 소개해드리면서 디버클도 좀 같이 소개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